그 다음에 넘기시면 국제회계 기준. 제가 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종의 기준 틀로서 갭이라고 하는 회계 기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회계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회계 기준이 있고, 하나는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 처음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회계를 공부하는, 제가 이제 경영학과 졸업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회계 원리 그때 공부할 때, 그때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밖에 없었어요. 네. 아니, 뭐 그렇게 오래전은 아니야. 네. 가까운 옛날. 제 나이 뭐 의심하고 그러지 마세요. 네.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팁만 말씀드리면, 제가 원빈하고 친구예요. 뭐야? 뭐 흑은 뭐야? 충격과 공포야? 네. 실망인데?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는데? 강의의 의욕이 막, 뭐, 원빈 뭐, 뭐, 얼마나 원빈 뭐, 나도 어렸을 때는 원빈보다 더,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나이가 같아요. 나이 같은데, 그때 이제 제가 90년대에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는 얘밖에 없어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근데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썼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주주와 채권자 같은 경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주와 채권자가 한국의 주주와 채권자도 있지만 미국이나 영국의 주주와 채권자도 있단 말이야. 근데 걔들한테 이 한국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어느 나라에서만?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외국엔 적용 안 돼요. 요걸 써서 정보를 담아서 제공했더니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된다고. 자기 나라하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스리랑카 회사가 나한테 이제 어떻습니까? 자기 나라 기업 회계 기준 나한테 정보를 제공했다. 이해가 안 돼. 자,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벌화된 기업 환경에서 우리나라에게만 적용되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쓰다 보니까 주주와 채권자에게 정보를 제대로 전달 못하니까 그럼 전 세계적으로 공용이 되는 국제회계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국제회계 기준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2000년대, 2010년, 11년 그때부터 이제 사용이 된 겁니다. 네,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회계 기준을 주로 어떤 기업들이 많이 이용하느냐? 외국인 주주나 채권자가 많은 상장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금융기관, 금융기업들 이런 데서 많이 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많이 쓰는 데는 주로 어떤 경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많이 쓰겠어요? 비상장 기업. 네. 왜냐하면 이제 비상장 기업 이런 데 가보면 주주가 이렇잖아요. 주주가 김 땡땡이가 40%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XX가 30%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김세모가 30%. 주주가 이렇게 3명이에요. 네, 여기 이 회사의 주주, 이해관계자가. 근데 이 주주가, 얘가 어떤 대표고, 얘는 대표 마누라고, 대표 자식이잖아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주주가 어떻게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어차피. 뭐 외부의 이해관계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럼 굳이 뭐 국제회계 기준이 일반 기업 기준 걔들은 아무 관심이 없다고요. 이 정보도 요구하지도 않는 애들이 태반이야. 그래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굳이 국제회계 기준 쓸 필요 없다.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작성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근데 이런 회사도 어떻습니까? 희한한 그 가오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 회사도 지금은 매출 1억이지만 한 10년 후에는 1조 되는 글로벌 기업이 될 거야. 라고 이제 어떻습니까? 헛된 꿈에 이렇게 망상에 사로잡힌 애들이 어떻게, 우리도 이제 나중에 국제적으로 놀아야 되니까 우리 이거 하고 싶다. 해도 된다. 이런 거지. 비상장도 하고 싶으면, 해라. 선택해서 뭐 해도 된다. 근데 너희들은 무조건 의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22페이지 보시면 국제회계 기준의 필요성. 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 기준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작성되면 해외 자금 조달이나 투자 시 추가적으로 다른 국가의 회계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네요. 이에 대한 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회계 정보의 국제적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 합작 계약에서의 상호 이해 가능성도 증진시킨다. 가속화된 자본 자유화 추세에 발맞춰 해외 사업 장을 촉진하여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니까 이걸 쓰면 좋은 점, 그런 것들이 쭉 망라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이 점점 글로벌화 되니까 이게 필요하구나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밑에 국제기준 특징이 있는데, 그건 23페이지 표 있잖아요. KIFRS가 뭐예요? 그게 국제기준이에요. 코리아에서 채택한 국제기준. 그 다음에 K갭은 일반 기업 회계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근데 이제 국제기준 KIFRS 보시면 원칙 중심 회계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오른쪽은 K갭은 규칙 중심 회계예요. 우리가 이제 디테일하다고 하는 거는 원칙을 가지고 디테일하다고 하면 규칙이 있는 게 디테일한 겁니까? 규칙이 있는 게 디테일한 거지. 세세하게 이러이러한 거래에 대해서 다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이 규칙 중심 회계예요. 그러면 국제회계 기준하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중에 어느 게 더 촘촘하다? 밑에 게 더 촘촘한 거야. 세세하게 된 거야. 얘는요? 그렇게 안 돼 있어. 큰 틀만 이렇게 주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전문가의 식견에 따라서 판단해라. 회사의 회계 책임자가 자기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해라. 이런 게 태반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연결 재무제표 중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가 삼성물산을 예를 들면 80%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사실상 얘의 영향력을 얘가 다 행사하잖아요. 그럼 이러면 다른 회사가 아니라 한 회사랑 똑같다고 차이가 없다고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각각이 법적으로는 독립된 기업이니까 따로따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는 이제 개별 재무제표가 되는 거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가지고 하나의 기업인 것처럼 보고 두 개의 기업을 합쳐서 만드는 게 연결 재무제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국제회계 기준은 연결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한다. 일반 기업 회계 개별 재무제표 중심. 그 다음에 국제회계 기준은 공정가치 회계 확대 적용. 그 다음에 K기업은 제한적인 공정가치 회계 적용이다. 공정가치 회계가 좀 더 확대가 된 게 국제회계 기준입니다. 시장 가치로 판단하는 게 많다는 이야기죠. 국제회계 기준은 공시 항목을 많이 확대를 했고, K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 회계는 상대적으로 공시 항목이 적어. 그 다음에 국제회계 기준 각국의 협업. 네. 그 다음에 K기업은 독자적인 우리나라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니까 협의가 필요 없죠. 네, 그래서 가로 밑에 우리나라 국제회계 기준 도입 및 적용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또 표 있죠? 회계 기준 보시면 이제 적용 대상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상장법인 가로 이제 코넥스 제외라고 되는데, 코넥스는 제3거래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증권거래소, 하나는 또 코스닥, 또 하나는 코넥스. 코넥스는 코스닥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이제 중소기업, 벤처기업 애들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걔는 제외되어 있다. 상장법인하고 코스닥이 국제기준 적용 대상이다 생각하시면 되죠. 금융기관. 근데 비상장법인 중에 자발적으로 채택한다? 그것도 된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비상장법인들이 채택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가로 3번에 이제 국제회계 기준의 제정과 도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읽다 보면 반이 영어예요. 예.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안 봐도 되는 겁니다. 안 봐도. 예. 반이 영어야. 뭐, 예. 26페이지도 보면 다 영어로 써있고 막 이런 거 싫은데. 저는 토익 딱 700 넘은 사람이라 가지고 세무사 시험 치려면 토익 700이 딱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토익 700밖에 없어서 이런 모르겠습니다. 네, 안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연습 문제 1번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보고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찾아보실래요? 당연히 이제 채권자도 주주도 종업원도 경제적 국가도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의 정보에 대해서. 그러면 뭐가 잘못했을까요? 3번이죠. 종업원도 관심 있어요. 기업에 대해서. 보너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2번. 다음 중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원칙 중심, 큰 틀. 그 다음에 2번. 국제회계 기준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합쳐놓은 연결 재무제표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3번은 공정가치 측정이 확대됐다. 각국 협의업.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좀 긴데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네, 국제회계 기준에 대한 설명이 타당하지 않은 거였는데 동그라미 1번은 국제회계 기준을 만드는 게 한국회계기준원이라는 데가 만들어요. 기준원은 뭐 회계학과 교수님들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금융위원회는 국가기관이니까 국가기관 이런 걸 만들면 또 어떻습니까? 많이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한국회계기준의 민간기관에 위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금융위원회 가만히 있겠어요? 영향력을 행사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읽어보시면 맞는 말이고 동그라미 3번 거기 이제 밑줄을 끄시면 전문가적인 판단을 중시하기보다는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 제시. 구체적인 거는 어느 거였어요? 규칙 중심 회계. 디테일하게 쓰는 거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국제 회계 기준은 큰 틀만 있기 때문에 누구의 판단이 중요하다? 회계 전문가의 판단에 따른 회계 처리들이 많다고요. 3번이 틀린 표현이지. 잘못되지. 반대로 돼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4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재무회계 관리회계 가는 맞습니까? 가? 보고 대상? 맞네요. 외부, 내부 이렇게. 작성 근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관리회계는 각종 한문 짬뽕 맞네. 보고 양식이 틀이 재무회계는 정형화가 돼 있죠. 그렇죠? 재무 상태를 손익계 한수 이렇게 틀이 있잖아요. 근데 관리회계는 그런 거 없어요. 네가 만들고 싶은 대로 다 만들어요. 보고 시점은 맞네요. 보통 1년 분기 반기 주기죠. 법적 강제력은 어느 것만 법적 강제력이 있습니까? 재무회계에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데 관리회계는 그런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안 만들기 싶으면 안 만든다. 그래서 시간이 15시간인가 밖에 배정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그래서 답은 2번 하나라. KI 발에서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에 대한 설명입니다. 5번 문제. 국제회계 기준은 무슨 중심 회계? 원칙이라고 해서 큰 틀만 제시합니다. 세세한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를 원칙적으로 뭐를 확대했습니까? 공정가치를 확대했다. 시장가치, 공정가치를 확대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자, 6번 문제. 재무의 관리계를 비교한 것인데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 보고 대상이 재무회계 나오면 주로 이제 주주 채권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주 채권자가 외부 이해관계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영자는 얘는 주로 내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재무회계는 외부 이해관계자, 관리회계는 내부 이용자. 보고 양식은 재무제표, 관리회계는 그런 거 없음. 그렇죠? 예, 답이 그러면 4번이다. 7번 문제. 올바르지 않은 거. 네, 동그라미 1번. 회계정보의 국제적 비교가 제고된다는 게 옳은다는 이야기예요. 비교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야기죠. 맞아. 근데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일반적으로 낮아진다. 아닌데 신뢰성이 더 커지는 거 아니야?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거 어떻습니까? 국제적 기준에 따라서 글로벌 스탠다드하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믿고 쓸 수 있잖아. 한국에서만 쓴다, 스리랑카에서만 쓴다. 믿고 거르는 거 아니야. 예, 도저히 이제 어떻습니까? 헬조선 모르겠다면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양놈들이. 나는 헤븐 코리아지만. 예, 죄송합니다. 이건 전부 다 회사 갔다 와가지고 다 헬 코리아의 신민들 같아. 힘들어 하시네. 그러니까 신뢰성이 오히려 더 커져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거 믿으니까. 그 다음에 2번. 각국으로 하게 되면 비용 발생하는 게 좀 줄어들 수 있죠. 상호 이해 가능성 커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에 회사 투자하기 쉬워지고, 미국 주주들도 우리나라 회사 투자하기 쉬워지고. 자, 1번이 틀렸습니다. 근데 8번 문제 올바르지 않은 것.
네, 재무제표에는 5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주석. 주석도 재무제표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4번 보시면 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틀린 표현이죠. 네. 그래서 나머지 1번, 2번, 3번은 또 뒤에서도 보겠지만 일단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챕터 1 이렇게 하셨고 여러분들 뭐 직장 갔다 피곤하시니까 1교시는 여기서 끝내고 잠시 좀 쉬었다가 한숨 주무시고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